여러분 고깃값 많이 오릅니다. 당장 1년 만에 오른 고깃값은요 10%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소고기값이 한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길게 늘리잖아요. 조금 길게 늘리면 와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10.1%는 당연하지만 훨씬 더 폭등합니다. 훨씬 더 폭등. 작년에 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고기만 오른 게 아니에요. 삼겹살도 7.3%, 닭고기는 11.3%, 계란은 70.6%까지 올랐거든요.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소고기 값은 폭등했죠. 8,270원, 100g당 8,279원이었는데 지금은 1099원입니다. 1099원. 야, 그럼 얼마나 올랐는 건가요? 적어도 1,800원 올랐는 건가요? 1,800원? 1,800원 가량 올랐죠. 100g당. 야, 이게 뭐 장난 아니네요. 그죠? 장난 아니에요. 돼지고기는요. 보세요. 돼지고기는 2019년에 1,93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607원이에요. 2,607원. 2,607원이면 지금 10년 동안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보더라도. 많이 오른 숫자죠. 지금 소고기는요. 10년 동안 보면 거의 배 올랐어요. 10년 동안 보면 배.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기값이 급등한다. 이걸 가지고 플로틴 인플레이션, 단백질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플로틴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기값이 폭등할까요? 닭고기값, 돼지고기값, 소고기값 왜 다 폭등할까요? 그 폭등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핵심이 뭐냐? 사료값이 올랐어요. 사료값이. 사료값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료값 많이 올랐습니다. 곡물값이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랐으니까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료값만큼 많이 올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보세요. 옥수수값 폭등, 콩값 폭등, 밀값 폭등이에요. 이게 여러분 작년 대비 2019년 8월 말 대비해서 2019년 8월 말 대비 상승률 보세요. 8월 달에도 58% 오른 게 밀이고요. 콩은 52.5%가 올랐고요. 옥수수는 46.9%가 올랐습니다. 사료값이 오르면 여러분 당연히 닭고기값 오르고 계란값 오르고 돼지고기값 오르고 소고기값 오릅니다. 여기에다가 인건비는 또 어떡합니까? 인건비는. 요즘 시골에 가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소를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데 혼자서 지금 해야 될 팔자입니다.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농촌의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게다가 혼자 해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데려다 쓰려고 하면 여러분 인건비 하루 인건비 장난 아닙니다. 요즘 시골에도요. 많은 조선은 일 안 해요. 일이 힘들다고 말입니다. 시간당. 그러다가 8시간 하면 딱 그만둡니다. 8시간 하면. 8시간 일하는데 요즘 인건비가 보통 싸게 주는데도 10만 원 준대요. 10만 원이요. 싸게 주는데도. 그런데 이 1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은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8시 요즘은 일찍 하니까 어떤 데는 아침도 줘야 돼요. 세차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점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 세차 만들어줘야 돼요. 저녁은 안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끼수만 몇 끼예요. 예, 아침 해줘야죠. 아침은 안 해준다고 치자고 그것도 빼자고요. 그러면 아침 세참 있죠. 점심 있죠. 점심 세참 있어요. 3번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겠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른 데다가 이게 거기에 대한 재반 비용까지 또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거 감당 안 된다. 그래서 돼지고기 값, 소고기 값, 예, 닭고기 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우가 작년보다 10% 원래 많이 올랐는데다가 10% 오른 거예요. 삼겹살도 마찬가지고요. 닭고기는 11.3% 마찬가지 이렇게 오른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자영업자들이에요. 식당을 하는 고깃집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깃집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중고에 빠졌다 합니다. 오중고. 이게 한 개의 어떤 악재만 오더라도 식당은 굉장히 어려운데 5개의 악재가 동시에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깃집은 불 꺼진 고깃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은요. 예, 가장 심각한 것은 시간 제한이에요. 저녁 9시까지밖에 일을 못하게 하잖아. 식당을 못하게 하잖아. 사실 고깃집은요. 낮 시간보다가 저녁 시간에 고깃집이거든요. 예, 그런데 영업 제한을 9시로 제한하니까 매출이 두둑두둑 빠진 데다가 갔던 사람들도 허겁지겁 먹고 일어나요. 더 많이 먹고 싶지만 더 못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다가 인원 제한까지 또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는 2명밖에 안 돼요. 사실 2명이 고기를 먹는 경우 잘 없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 2명이 삼겹살 먹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명이 먹어요. 2명이. 예, 이게 이중고입니다. 여기에다가 최저임금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 장난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고깃집에서 일하면 힘들다고 예, 적어도 10,000원 이상 줘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 죽을 맛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 3번째는요. 최저임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식재료가 또 엄청 올랐어요. 고깃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식재료가 폭등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올랐습니다. 폭등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 여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세금은 또 적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또 다 올랐어요. 예, 4대 보험은 4대 보험대로 다 오르고요. 그러니 고깃집 안에서 이게 오중고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오중고인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지금 식당 하는 사람들의 충격은 큽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차량 시위를 하겠어요. 부산에서도 비가 오는 데도 하고요. 광주에서도 시위를 하고요. 예,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전국에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이 방역 이 와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들 이 고깃집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이렇게 딱 불 꺼진 창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참 살기가 힘들다. 벌어먹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예.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닥 경제는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예, 반드시 발부둥 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요. 또 우리도 먹고 살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고깃값이 또 폭등하는 예, 프로틴플레이션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